영화에서 시장에서 일하는 엄마가 계속 모자를 쓰는 이유가 시장 조명이 밝고 눈부셔서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럴 줄 알고 저는 오늘 모자를 썼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BC FM 영화음악 김세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기 전에 이런 부탁 드려도 되나? 승하 배우께서 영화 반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촬영! 열중 쉬어! 촬영! 감독님께 경례! 저희가 경례하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저희가 인사를 받았네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분씩 최대한 5학년스러운 말투로 자기소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길 배우님부터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영화 비밀의 언덕에서 명훈이 아빠 성호 역을 연기한 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은이 엄마 경희 역할 맡은 장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소리 질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명은의 문승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각쟁이 선생님 역을 맡은 임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밀의 언덕의 연출 맡은 이지입니다. 여기 와주셨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문승아 배우께서 의상 컨셉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왜 교복을 입고 오신 거죠? 제가 몇 살이냐는 질문을 꼭 이제 영화 끝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중학생 신분도 나타내고 사실 방학이긴 하지만 스쿨룩 컨셉으로 그냥 입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아마 질문 부탁드릴 때 배우님 이름과 영화 캐릭터 이름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호, 경희, 명은이 그리고 김혜란 선생님으로 불러도 알아서 자기 부르겠거니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의 아주 간단한 궁금증 몇 개만 풀고 가겠습니다. 뭐 캐릭터 이름에 다 의미가 있겠지만 왠지 김혜란 선생님은 김혜란 작가님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거에 동명이인이 있다는 거를 김혜란 작가님 너무 좋아하고 유명하신 분인데 동명이인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작가님의 라디오에 출연해서 처음 알았어요. 네, 저는 단지 이제 그 시절에 뭔가 구수하면서 또 사랑스러우면서 하지만 촌지를 받잖아요. 그거 뭔가 그 반전. 이름은 되게 구수하고 그런데 촌지는 또 받고 그리고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가졌을 법한 그런 이름을 해보고 싶어요. 김하늘로 했습니다. 감독님이 평소에 구수하다는 형용사를 좋아하시는군요. 승하 배우 오디션을 보고 나서도 스윗하고 구수하다고 하시고서는 인터뷰 때마다는 스윗하다는 빠지고 승하 배우가 매우 구수했다라는 말만 계속 하시는 걸 보고 원래 평소에 잘 쓰시는 형용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거는 저희 청취자가 물어본 거라서 윤동주 시인의 반딧불이라는 시를 특별히 영화에 쓴 이유가 있나요? 이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질문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의외로 처음 듣는 질문인데요. 네, 그 시나리오상에는 사실 그 시가 없었어요. 그냥 아마 거기 지문에는 아마 교장 선생님이 안 오시는 동안 시간을 때우려고 아이들이랑 게임, 뭘 시키다든가 그런 걸 하는 장면으로 했었는데 그 김승욱 배우님이 그거 준비해 오셨어요. 네, 자기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해서 현장에 바로 준비해 오셔가지고 제가 마침 시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예시를 드린 겁니다. 이따가 여러분께 질문 기회를 드렸을 때 이런 질문 하시면 됩니다. 뭔가 나는 엄청난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을 버리시고요. 그냥 궁금한 거 떠오르는 대로 의외로 간단한 질문에서 꽤 숨겨져 있는 이런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런 질문도 해주시면 돼요.
2023년 극장과 위기 속의 한국 독립영화에 나아갈 바 이런 질문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GV를 되게 여러 차례 하셔서 아마 계속 똑같은 얘기 하기도 지겨우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얘기들은 앞에서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감독님께서 처음에 가정환경 조사서를 갖고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라는 데서 출발한 이야기라는 것 정도는 알고 오신 분이 많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는 배우분들 계시니까요. 구체적으로 각각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처음에 시나리오에 생각하셨던 머릿속에 떠올리신 캐릭터와 그리고 실제 배우를 캐스팅해서 그 뒤에 지금 우리가 보는 캐릭터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배우 입장에서는 본인이 시나리오에서 처음 만난 캐릭터와 내가 실제로 연기를 해나가면서 지금의 형태로 완성된 과정, 그런 얘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명은이 캐릭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4학년을 생각하셨다면서요? 예, 처음에는 초등학교 4학년을 생각했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4학년과 제가 명은에 대해서 꼭 가져가고 싶었던 건 초등학교 4학년과 명은이 머리 스타일은 시나리오 쓰기 전부터 제 방에 1900 전도연 배우의 접속 그 스틸이 항상 제 방 벽에 붙어 있었어요. 난 명은이를 저렇게 만들 거야. 뭔가 당차고 뭔가 당돌하기도 하면서 그런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의 얼굴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일 거라는 것도 아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승하 배우를 만나고서 승하 배우가 당시 5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4학년으로 가기엔 무리가 있겠다. 왜냐면 승하 배우가 6학년으로 올라갈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승하 배우를 만난 순간 이건 그냥 5학년으로 가야겠다 하고 시나리오도 그에 맞춰서 바뀌었어요. 아마 조금 더 4학년보다는 조금 더 뭔가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더 가미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러면 승하 배우는 처음에 시나리오상의 그 명은이 캐릭터를 보면서 명은이의 마음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었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이었나요? 그래서 실제로 감독님 만나면서 명은이를 연기하면서는 혹시 어떻게 좀 바뀐 게 있는지? 일단 저는 시나리오를 다른 배우분들에 비해 좀 늦게 받았거든요. 오디션이 다 끝나고 감독님이랑 만나는 중간에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받았을 때 그냥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까지 할 건가 싶은 부분도 있었긴 한데 명은이라는 친구의 감정이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이입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명은이가 돼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반장을 해본다거나 글짓기 대회에 나간다거나 그런 걸 하면서 명은이가 돼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초반에 이제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 당시까지는 2학년이면 이 배우가 글도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쓰지는 못하더라도 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당시 승하 배우가 의외로 그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되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근데 배우는 그것이 꼭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더라도 배워가는 거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승하 배우는 이 영화 찍기 전에 원고지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태블릿을 나눠주거든요. 좋아졌구나. 그러면 이제 얘들아 필기하자 하면 뒤에서 사물함에서 태블릿을 들고 와서 그 태블릿 펜으로 필기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고지 쓸 일도 없고 아무래도 글짓기 대회 같은 거 해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글을 애초에 친구들이 잘 안 써요. 그런데 원고지를 써보니까 이게 뭐람?
이 빨간 줄은 뭐라? 약간 그랬는데 저도 예전에 검정 고무신에서 봤던 거라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여기까지 갔나요? 웃긴 일화가요. 둘이서 이제 첫 오디션 끝나고 첫 미팅을 하는데 승아야 요 시대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 근데 검정 고무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어떡하지? 지금까지 앞서 지부에 나온 그 어떤 이야기보다 태블릿을 쓴다는 얘기에 가장 큰 탄성이 지금 나왔어요. 그랬단 말이야? 예,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은 이 행사 이름이 대화니까요. 제가 꼭 지목하지 않아도 할 말이 있으신 분은 그때그때 언제든 끼어드시면 되고요. 원고지를 어릴 때 써본 사람으로서 원고지 나름 쓰는 거 재밌어요. 원고지가 그 한 글자 한 글자에게 방을 만들어주는 그런 종이라서 그 작업이 되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글자 하나마다 방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고지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태블릿이 편하긴 해요. 원고지 글씨 쓰다 틀리면 아주 신경질 나긴 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명은이에게는 이따 또 얘기 나오다가 계속 또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제 명은이한테 아빠 엄마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했던 아빠와 그리고 강기루 배우님이 연기하는 아빠 사이에 어떤 간격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아빠가 만들어졌는지. 아마 여기에 나오는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선생님, 그리고 아이 이런 명칭은 아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캐스팅할 당시에 다른 전략이 필요했어요. 이거는 절대 친근해선 안 된다. 가장 아빠가 안 어울리는 배우는 누구일까? 그리고 가장 엄마가 안 어울리는 배우는 누구일까라고 먼저 그렇게 짚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빠가 어울릴 것 같아가 아니라 제가 강기루 배우님의 전작들을 다 봤고 이 사람이 이 젊은 배우가 만들어 나갈 1996년대의 인간상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제가 강기루 배우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기루 배우님이 시대극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궁금하다. 기루 배우님이 저 사람 다 의지가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배우님을 만들어 나갈 성호가 궁금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어요. 강기루 배우님은 나한테 초등학교 5학년 자식이 있는 아빠 역할을 맡기는 감독님을 만나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참 의아하긴 했는데 뭔가를 이제 보셨으니 맡기셨을 테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대극이라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야기였다면 요즘은 20대에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그런 일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아니잖아요. 전 아직 젊은 어린 나이니까 20대는. 근데 제가 명은이 나이 때를 생각해보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20대에 자녀들을 낳았고 그렇다면 그 극중 성모의 나이가 현재 제 나이 좀 되니 영 못할 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캐릭터적인 면에서는 배우가 이제 어떤 캐릭터가 나랑 좀 어울리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좀 클리시한 관객들 눈에 익숙한 캐릭터로 연기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 영화처럼 감독님이 믿어주시면 내 나름대로 뭔가를 새로운 걸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고 작업을 했고 어릴 때 제가 떠올렸던 제 아버지나 삼촌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오려고 했었어요. 항상 이 벨트 안에 그 티셔츠를 넣어 입는다든지 상의가 호리호리, 아버지는 호리호리한 편이시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키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모습들. 예전에는 다 그 문단속을 철저히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도둑도 많고 그래서 키를 항상 주렁주렁 달고 다니셨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얼굴이 시대극에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언제 나에게 한번 시대극에 와봐라. 찰떡같이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반가웠죠.
안 그래도 저는 그 열쇠를 보자마자 와, 이 미친 디테일 생각했고요. 그렇게 열쇠가 많은 분이 왜 한 번도 가게 문을 열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과, 동아안이 자동차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열쇠는 다 무엇에 쓰는 열쇠일까 라는 생각, 그리고 아빠의 늘 열쇠를 보고 자란 명은이가 결국 열쇠로 여는 비밀 현장을 사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등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미친 디테일이었고요. 바나나는 누구 생각이었나요? 그거는 감독님의 시나리오에 있었나요? 왜 바나나인가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영화사 공식적으로 제공한, 불법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제공한 스크리너로 이제 다시 노트북으로 한번 다시 보고 오는데, MBC 작가실에서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개봉 영화 볼 때는 구석에 숨어서 봐요. 혹시라도 지나가던 작가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구석에 앉아서 내가 또 울었네. 네. 그래서 그게 이미 한번 본 영화인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바나나가 이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왜 하필 바나나였을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과일 중에. 네, 귤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먼저 젓갈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젓갈이 정말 객관적으로 그게 창피한 물건이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 성인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명은이의 감수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젓갈은 성인들은 너무 비싸서, 고급 음식이잖아요. 비싸서 못 먹는데 명은이 입장에서는 당시 도시락의 기준이 젓갈이 아니었어요. 주로 계란말이나 햄, 소세지, 약간 데운, 뭔가를 조리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때 도시락의 기풍이 그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젓갈이 창피했던 거였거든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뭔가를 사온다 그러면 뭔가 가공되어진 거, 포장 잘 되어진 거, 햄버거,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지 않고 좋아할 법한 햄버거나 패스트푸드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곽감을 한 거죠. 반대로 바나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기대감을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뒤에서 이러거든요. 아, 바나나. 그리고 바나나가, 이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정말 바로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조금만 잘못 넣으면 냄새가 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먹지 않으면 또 갈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햄버거보다는 아이들의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네, 객관적으로 창피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와, 진짜 생각 많이 하셨네요. 너무 바나나의 많이 갈변까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갈변돼서 시각적으로 그 버림받은 과일의 그 어떤 비주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아마 명은이 아빠 기준에서는 바나나가 꽤 고급 음식이었을 거예요. 아빠가 어릴 때는 바나나가 귀하고 비싼 음식이니까 아빠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아빠 딴에는 그래도 비싸고 좋은 거 사서 보낸다고 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번 영화가 제일 쉽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누워 계시던데. 누워 계시는 장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누워 계셨는지, 그 절정에 누워 계시는 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와식 연기라고 하죠. 다행히 제가 본체인 제가 누워 있는 거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연기가 어렵진 않았고요. 이제 보이진 않지만 감독님과 늘 얘기했고 또 여러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성우는 자는 게 아니고 생각 중이다라는 그 명제를 항상 갖고 연기를 했고, 눈을 가리고 눈치를 보고 또 어느 타이밍에 움직여야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연기를 했고, 사실 누워 있는 성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른 배우들도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 연기가, 내 뒷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하고 연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성우의 지금 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도 누워보고 저렇게도 누워보고 했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굉장히 공감했던 장면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꽤 잘 나가다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있죠, 사업, 그거 하다 집안을 말아먹고 이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엄마가
가게를 꾸렸는데 하필이면 화장품 가게를 하신 거죠. 예. 아빠 젓갈 가게는 그래도 예, 뭐라도 이렇게 손을 도우려고 나설수라도 있는데 화장품 가게에서 그 아저씨가 경상도 아저씨가 하실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늘 그렇게 화장품 코너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인데? 생각하면서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공감했던 장면이고요. 자, 이제 엄마 경희로 넘어갈까요? 역시 그럼 장선 배우도 엄마 역할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해내신 건가요? 예, 맞아요. 일단 경희와 성우는 너무 젊어서 슬픈 부부. 너무 젊어서, 너무 젊은 시절에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젊은 시절에 애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슬픈 부부로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 너무 젊은 푸릇푸릇한 부부가 생각이 먼저 났었고요. 장선 배우의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장선 배우님의 또 전작을 보고서 너무 생경한 연기를 펼치고 계셔서 정형화되지 않은, 그래서 그 배우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장선 배우를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막 잡지들을 찾아봤거든요. 잡지마다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막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제가 그걸 보고서 이분은 나와 같은 결은 아니다. 조금 무서울 수 있겠다. 조금 셀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경희는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인물인데 제가 거기서 봤을 때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가 연기할 날것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물이 어떨까 궁금하다. 연기를 잘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배우가 만들어 나갈 경위가 너무 궁금하고 내가 보고 싶다. 저 배우가 캡모습을 쓴 걸 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장선 배우님은 그런 사진 찍을 때 내가 지금 찍는 이런 사진 덕분에 나중에 이런 역할을 맡게 되리라는 예상을 하셨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사실 이 염색머리 얘기를 정말 이제 뭐 영화제에서 나중에 이렇게 뒤풀이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머리를 염색했던 건 역할 때문에 제가 한 3번 정도 그 영화에서 머리색을 바꿔야 되는 역할이어서 막 보라색, 초록색 막 이런 머리를 했어요. 그 조커가 나오는 시기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사진을 좀 많이 찍게 됐고 근데 그 사진뿐만 아니라 저의 전 필모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뭐랄까요, 좀 생활 독특하달까? 독특하거나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많이 하다가 이 경희를 만났을 때 저도 어떻게 저를 떠올리셨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약간 비슷한 생각처럼 저도 제가 시장에서 일하는 역할? 뭔가 외형적으로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혼자 개인적으로. 그래서인지 뭔가 어린 엄마이고 엄마의 서툰,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서툰 엄마를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뭐 글에서는 억척스러움이 뭔가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연기를 하셨을 때는 그런 느낌보다 오히려 정말 좀 더 어리고 미성숙하지만 또 따뜻한 면도 있는 여러 면이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재밌게 감독님 믿고 할 수 있겠다 좀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배우분들이 등장한 모든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경희의 역할에서는 한 장면에 대한 건 여쭙고 싶었어요. 그 명은이가 반장됐다고 막 좋아서 달려왔을 때 그때 그런 거 왜 하냐고 할 때 손님이 그 손에 묻은 젓갈을 엄마 옷에 닦을 때 그때 클로즈업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그냥 풀샷으로 잡지 않고 한 번 더 엄마의 표정을 잡았다는 건 감독님도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우님도 좀 더 다른 마음으로 연기했을 것 같아서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경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댈 데가 없고 사실 남편도 있지만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손님인데 사실 손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딱 보여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떤 선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웃으면서 대해도 결국에는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관계고 그리고 이제 반장을 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그런 다른 엄마들처럼 되게 차려입고 학교를 잘 못 갈 거고 난 촌지도 주고 싶지 않고 그럴 여력도 없고 그냥 그랬을 때 얘가 받을 상처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 라고 어떻게 보면 명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의 부담 때문에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거기서도 제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단골 손님은 그런 게 어디냐 하면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또 이걸 닦고 있고 그걸 또 제가 명은이가 보는 앞에서 눈이 딱 마주쳤기 때문에 그 순간이 사실은 엄마한테는 좀 여러 마음이 드는 순간이기도 했고 그 순간을 또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저는 맨 엔딩에 그 명은이가 뛰어오잖아요. 잠깐만 다녀올게 하고 뛰어왔을 때 엄마가 손님한테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대사가 굉장히 뭉클했거든요. 그런데 궁금했어요. 명은이는 그 엄마의 마음을 그때 눈치를 챘을까? 우리는 이쪽 편에서 카메라가 잡았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저 대사를 하는지 알겠지만 어쩌면 명은이는 그 감정을 눈치채지 못하는 말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그 장면을 봤고요. 승하 배우는 엄마랑의 연기가 어땠을까요? 제가 약간 이건 저의 그냥 궁금함인데 왜 이렇게 막 살아라고 하는 장면에 약간 장선 배우님이 우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건지 약간 그런 식의 좀 엄마랑 티격태격하는 장면들의 촬영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희 엄마가 워낙 웃는 상이셔서 그건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촬영에 임했습니다. 제가 그 씬을 좀 찍고 나서 아쉬워했는데 제가 연습할 때는 되게 잘했는데 그때가 새벽 촬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졸리기도 했고 생각한 대로 목소리가 그 톤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톤으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했는데 결국 후시 녹음으로 저렇게 살렸던 것 같고 그 엄마랑 저랑 싸우는 장면이나 그 선생님이랑 저랑 그렇게 싸우는 장면, 전 싸우는 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두 장면 제가 좋아합니다. 네. 제가 어린 인터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으로 시장에서 엄마를 마주쳤을 때 숨는 장면을 꼽은 걸 봤어요. 그게 아마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확 이렇게 기억에 남거나 눈에 띄는 장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승하 배우에게 그 장면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정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좋아하는 씬을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항상 그 장면을 꼽았거든요, 최근에. 근데 생각해보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그 장면을 꼽은 이유가. 그냥 말은 명은이의 창피해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서 좋았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서 그나마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배우 입장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아하는 장면이 바뀌었거든요. 저희 엄마랑 감독님이 두 분 다 좋아하시는 장면인데 거의 마지막 쪽에 시상식을 갔을 때 혜진이랑 하얀이랑 앞에서 트로피를 받고 저는 입선 상장 들고 뒤로 밀리잖아요. 그때 키 큰 친구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냥 활짝 웃는 장면, 그 장면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장면으로 최애 장면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영화 다른 지면에 소개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영화는 명은이의 표정을 보는 영화다. 이 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은 명은이가 순간순간 짓는 그 모든 표정을 남김없이 확인하기 위해서 보러 가는 영화다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이 영화는 명은이의 표정이 미장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러니까 화면 하나를 구성할 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화면 하나를 되게 이렇게 꽉꽉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영화는 그 영화 안에 등장하는 배우의 그 얼굴이나 표정 그 자체가 미장센이 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특히 12살 명은이의 그 모든 표정, 좋을 때 좋아하는 표정, 싫을 때 싫어하는 표정, 그리고 상처받을 때 상처받는 표정, 또 그 상처를 숨기는 표정, 거짓말하면서 속으로 미안해하는 표정, 그 모든 표정이 저 승하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그게 얼굴로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12살 시절에 어떤 나도 미처 몰랐던 그때의 내 마음을 뒤늦게 좀 깨닫게 되는 건 승하 배우가 순간순간 보여준 그 표정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입선 상장 받고 뒤로 물러나는 그 장면의 표정은 제가 이 영화에서 좋아하는 한 33가지 표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좋아하는 디테일은 고기 먹으러 갔을 때 고깃집에 그 혼자 벗어놓은 장화 하나가 저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들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선생님. 네. 늘 보면은 수업 시간에 지각하시길래 제일 늦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해서 김혜란 선생님으로 임선우 배우님이 그 역할을 맡게 되셨나요? 일단 김혜란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내가 명훈이라면 누굴 동경할까? 일단 제가 명훈이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했을 때 내가 진짜 잘 보이고 싶고 이 선생님 때문에 내가 선물을 막 그렇게까지 고르고 싶고 내가 뭔가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떠올렸던 인물이에요. 예. 먼저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이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았고요. 예란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도 나긋나긋하시고 우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그 이미지가요. 근데 오히려 그 점을 비틀고 싶었어요. 저는 선우 배우님의 전작들을 보고 왠지 모르게 저 사람 웃길 것 같다. 왠지 모르게 은은한 감기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보여주신 적이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막눈광인가요? 맑은 눈의 광인? 뭔가 그런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없으셔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른 애라를 만들면 되니까. 그 정도로 저 사람이 되게 궁금했어요. 실제로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거를 더 하고 싶어 하시고 그게 궁금해서 만났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외형, 이미지 너머에 생각하지 못한 엇박자들 그런 것들, 뒤틀린, 정형화되지 않은 반점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이용했어요. 그래서 첫 등장부터 이미 다르잖아요. 성공하셨습니다. 처음에 뛰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이 사람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뛰어오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이거 선생님은 이거는 영화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니까 배우님은 이 선생님은 왜 뛰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나요? 이 선생님은 무슨 이유로 매일 이렇게 지각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갖고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나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에란 선생님은 뭐 영화에서도 보이지만 젊은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임용된 지 한 3년 정도 된 그래서 완전 초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그래도 조금은 미숙한 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꾸미기 좋아하는 이렇게 선생님으로서의 그것도 있지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길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늦는 건 이제 이 옷도 입었다가 저 옷도 입어봤다가 귀걸이도 달아봤다가 머리 고데기도 좀 해야 되고 거울을 보면서 그 앞에서 또 보내는 시간이 있는 선생님이라고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냥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머리가 썩었군요. 그냥 그런 이유였군요. 근데 아마 선우 배우님을 안작품에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실제 선생님을 데려왔나 싶을 정도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게
명은이 아버지가 만드는 종이로 경수 아버지가 책을 만드시는구나. 이런 장면들. 정말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그런 장면으로 중간에 갑자기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애들한테 다 앉아 갑자기 목소리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 순간순간 네. 그런 디테일들은 시나리오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잡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란 선생님,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완전 초짜였으면은 애들의 비유 맞추기 급급하고 애들 기분을 헤아리기 급급하고 이런 선생님이었을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한 에란은 약간 그 정도는 이제 그 수준은 넘어선 선생님이었어요. 애들이랑 막 웃고 얘기하다가도 막 소리 갑자기 확 지를 수 있는, 확 잡을 때는 애들을 확 잡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연차는 있는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표현이 되어야지 에란의 그 짬밥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아마 이 질문을 드리게 될 텐데 이 영화가 나름 반전 영화예요. 예. 나중에 다 할머니에게 쓰는 편지가 나오면서 모든 게 다 숨겨져 왔던 지금까지 한 다른 이야기들이 밝혀지고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은 별로 없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인 경우가 물론 더 많죠. 그렇게 해서 나름 인물들이 다 거의 두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명은이와 함께 이야기할 때는 아이의 목소리를 한없이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수막을 지그시 바라보며 저건 내가 한 거야 라는 표정을 지을 때, 그리고 명은이가 대상 취소할 때 복도에서 결국에는 이거 다 누가 가르친 거야, 맞춤법도 내가 가르쳤어 라는 속마음이 튀어나오는 순간들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연기하기가 흥미로웠던 거 아닌가요? 네, 인물이 그냥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설정된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전개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로만 설정된 게 아니고 한 명의 인간으로 서 있다는 게 이 시나리오 보면서 저한테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네, 에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자기 직업을 또 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직업인으로서 자기 성과를 또 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인간의 좀 완전한 면, 불완전한 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명은이처럼 12살 소년이 주인공이었던 몬스터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완전히 좋은 사람도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어라는 말을 해줘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중간쯤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중간쯤에 있는 인물들이 이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한 시퀀스 내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엔딩이거든요. 마지막 선생님 나올 때 그 테니스 라켓을 쥐고 있을 때 말이죠. 저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꼭 남자 선생님이 학기 초에 뭔가를 들고 들어오면은 나는 저걸로 1년 동안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남자들은 선생님이 되어서도 게임 아이템 고르듯이 각자의 무기를 고른단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남자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은 당구, 휴대로 들고 온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이 아이들은 저 테니스 라켓을 1년 동안 맞는 것인가? 왠지 딱 보기에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는 어떤 선생님의 관상, 그리고 저걸로 애들을 때리진 않더라도 최소한 수업 시켜놓고 뒤에서 골프 스윙하는 교수님처럼 뭔가 테니스에만 정신 팔린 선생님 같은데 했는데, 나는 다만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왜 난 저런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학교 생활을 끝냈는가라는 후회를 하게 사실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엔딩의 그 선생님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내신 건가요? 관객에게 주는 선물이었네요. 오히려 에란이 그럴 것 같잖아요. 에란이 겉으로만 보면 정상적인 선생님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촌집 받을 거 다 받고 어머니도 막 커튼 대고 있으면 지켜보고 있고 이상한 그런 면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여성 선생님들이 보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그 남성 선생님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아마 미리 편견을 갖게 될 거예요. 그거를
한번 깨뜨리고 싶었어요. 아, 에란도 이렇게 정상적이어 보이는 선생님도 이럴 수 있고 겉으로 볼 때 조금 의심쩍은 데한 사람도 사실은 멋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인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전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은이가 우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차라리 격리하기 싫다고 엎드려 우는 것도 엎드려 울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영화에서 아이들을 울리고픈 욕망에 사로잡히거든요. 어른들이 영화를 만들 때 어른에게 상처를 입으면 우는 아이를 보면서 관객도 같이 상처받기를 원하는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는 장면이 거의 없이 촬영됐다는 게 되게 눈에 띄었고, 특히 좋아하는 장면이 마지막 엔딩에 저는 문승아 배우의 그 표정이었어요. 너에 대해 쓰고 싶은 거 써봐 할 때 정말 뭔가 신나서 쓰는 표정으로 뭘 실제로 쓴 건가요? 아니면 그 장면, 어쨌든 엔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지막 엔딩 장면을 연기할 때 그 표정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연기를 했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 원고지가 아니라 하얀 종이에다가 쓸 수 있어서 좋았고요. 거기에는 진짜 썼어요. 혹시 그냥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렸어요. 그냥 마인드맵을 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뭘 그렸는지는 감독님이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아무튼 그렇게 제가 직접 세워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영원히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걸 그렸나 보군요. 그렇지는 않아요. 농담입니다. 제가 신기했던 건요. 제가 시나리오에 마인드맵이라고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인드맵은 승아 배우가 이 인물이 신나게 써야 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마인드맵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얼마나 이게 신났으면 제대로 쓰려고 그 형식을 만드냐고요. 우리가 막 진짜 기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요, 진짜 기뻐서 먼저 형식부터 막 하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서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뭔가 평범한 걸 쓰는 건 아니라는 게 느낀 걸 중간에 펜을 바꾸더라고요. 그냥 텍스트만 쓴다면 펜을 바꿀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뭔가 특이한 걸 하긴 하나 보다 라고 짐작을 했었고, 다 이렇게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조금씩 다른 면들이 보이는데 유일하게 반전이 없는 인물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대부분 이런 영화에서 교장은 빌런 아니에요? 제 기억에 많은 영화에서 이런 영화의 빌런 역할은 교장이 담당하거든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설정이 되었나요? 네. 근데 교장 선생님도 마지막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그 쌍둥이 친구들한테 네 뭐라고 하라고 이제. 그 정도는. 그리고 사실은 교장 선생님과 김연아 선생님의 그 합이 좋아서 사실은 저 두 사람 콤비의 어떤 코미디를 계속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의 굉장히 좋은 합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관객 질문을 좀 받아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죠. 네, 그렇게 아주 쉽고 간단한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인데요. 처음 영화 봤을 때 영화 끝나고 또 시골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고는 고향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폭우 내릴 때 저번에 근데 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두 번째로 많이 내린 지역이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그 지역에는 이게 개봉관이 없어가지고 전주 객사에 이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연세도 좀 많이 드시고 전국에서 폭우가 두 번째로 많이 내린 지역이어가지고 이동을 못하고 그냥 부모님과 같이 있다가 올라가고,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은 영화 끝나고 뭘 할지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부모님하고 못 뵈서 나중에 오늘 GV의 영화의 또 새로운 얘기들, 오늘도 그 예전에 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또
또 새로운 얘기를 해서 되게 새록새록 기분이 좋은데요. 나중에 뭐 영화 감독판 DV나 블루레이도 출시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GV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이 영화의 그 비밀스러운 또 소중하면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한테 알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혹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좀 작은 거. 마지막 아까 성원 씨 대상 받았을 때 아버님이 항상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안 먹었어요. 네, 고기를 먹자고 얘기를 안 했는데 만약에 대상을 포기 안 하고 대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버님이 뭘 드셨을까, 소고기로 바꿨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혹시 그랬으면 어떻게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비밀의 감독판 나오느냐, 네. 대상 탔으면 소고기를 사줬을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요. 그럼 나왔으면 좀 좋겠네요.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4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성우라면 같은 식당에 가서 조금 더 좋은 거를 시키지 않았을까. 대상이니까 특수부위 정도? 뭔가 더 좋은 가게를 찾을 것까지의 센스는 없을 것 같고 같은 가게에 가서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걸 먹지 않았을까. 그쵸. 삼겹살 먹던 명언이라고 오겹살 정도 먹겠죠. 자, 또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바로 앞에 계신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어제 GV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또 왔는데요. 그 명훈이가 선생님 선물 되게 고심해서 고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걸 좋아할 것 같다 해서 그 반짝이까지 바꾸고 그러는데 정작 선생님한테 준다거나 선생님 반응은 영화에서 생략이라서 안 나왔는데 정말 선생님 좋아하셨는지 선생님 반응 궁금해요. 와우.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네. 에란 선생님은 그런 선물의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편지를 같이 주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과연 명훈이가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선생님 연구실에서 그 가정환경 조사서 쓰는 게 어떨까라고 썼던 그 명훈이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실제로 김연아 선생님은 핑크색을 좋아하십니까? 금색보다? 누가요? 제가요? 김연아 선생님. 네. 김연아의 빙의에서 핑크색을 김연아 좋아하실까요? 선생님이 그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 옷이 핑크색 옷이에요. 그렇구나. 핑크색 원피스인데 그게 잘 원피스로 몰랐네. 안 보이나 봐요. 예. 근데 어쨌든 그것도 핑크색이고 또 중간중간 김연아 선생님이 핑크색 옷을 또 입습니다. 네. 저는 그 선물 고를 때 저 뚜껑 있는 컵 저거 에러인데 저런 거 짐되는데 저 애들은 저 마음이지만 어른은 저거 먹는 게 제일인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컵을 이렇게 놓고 먼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뚜껑도 있어야 돼요. 역시 난 이래서 안 돼.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아까 여기 앞에 먼저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여기 앞에서 두 번째 분 먼저 마이크가 뒤에 있었군요. 네. 자, 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감독님께는 이제 그 비밀의 언덕을 왜 쓰셨는지도 궁금하긴 했는데 그거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작품 혹시 준비하고 계신 곳이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배우님들 중에 한 분께는 제가 봤을 때는 1996년도에를 추억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실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명훈이 나이 때 기억나는 그런 추억 같은 게 있는지 그 추억의 조각이 뭐 친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훈이처럼 비밀의 언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이 비밀 언더커브도요. 영화를 제가 만드는 이유는 아마 일상 속에서 막 살아가다가 떠오르는 막 근사한 인물을 보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제가 명은이도 그렇고 에란스도 그렇고 경희 성우 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뭐 옷이 멋있어도 좋고 생각이 멋있어도 좋고 말이 멋있어도 좋고 그냥 그런 근사한 인물을 새벽에도 보고 싶고 낮에도 보고 싶고 언제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아직은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거기서도 역시 굉장히 인간에서 깊이 탐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근사한 너무 아직은 추상적이지만 근사한 인물을 지금 그거 캐릭터 만들고 있습니다. 96년에 대한 얘기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네. 나 96년에 몇 학년이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까지는 이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일단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그 요즘 이 작품 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건축을 하셔서 트럭을 몰고 다녀요. 근데 저희가 그 트럭에 네 가족이 이렇게 아빠 가운데 항상 제가 앉고 엄마가 남동생을 이제 앉고 비디오 가게를 항상 갔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고기 먹고 혹은 회를 먹고 그 다음에 비디오 가게 들려서 비디오 반납하고 다시 빌려오고 이게 저희의 약간 주말 루틴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릴 때 생각을 하면서 가끔 그때 밤이 고기 먹는 장면도 있으니까 그 장면 방금 얘기하시니까 그 순간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배우님 반장됐을 때도 반장 왜 하냐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저희 엄마가 또 반장 왜 하냐기보단 안 하면 안 되냐. 물으면 안 돼? 이렇게. 엄마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지금 저보다 훨씬 젊을 때였어요. 엄마 아빠들의 나이가 제가 학교 다니고 클 때. 그때는 뭔가 아쉽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서 내가 지금 그 상황이라면 내가 그거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사실 엄두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참 열심히 살았구나 엄마 아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에 대한 개인적인 서운함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랑 상관없이 적어도 그 시절의 엄마 아빠는 내가 볼 때는 어른이었지만 지금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도 엄마 아빠도 꽤 되게 힘든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다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이번에는 뒤쪽에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이게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쌍둥이가 아닌 그 혜진이랑 하얀 자매가 커서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아마 감독님은 상상을 하신 적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글 쓰는 거를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어린 나이에 깨달아서 개인적으로는 홍자매 같은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요. 근데 감독님은 또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럼 감독님께서는 그 두 친구는 이 영화가 끝난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각자 자신이 만든 캐릭터는 이 영화 끝난 뒤에 그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먼저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배우분들이 빨리 머리를 굴리셔야죠. 저는 왜 이 영화가 끝나고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았을까가 말하는 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두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관객에게 열어주고 싶은데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하는 게 모를지 모르겠어요. 단지 혜진이 역을 맡았던 제이 배우가 GV 때 했던 말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혜진이에게 글쓰기란 무엇인가요? 혜진이는 과연 글을 계속 썼을까요? 라는 질문에 혜진 역의 배우가 글쓰기는 자기에게 목숨이다. 나는 글을 써서 살아갈 수 있었다. 라고 그 당시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혜진이한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이 배우가 혜진이 됨으로써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어릴 때는 글을 잘 썼지만 커서 글을 계속 썼을지 아니면 그때 본인을 자신을 잘 탐구해서 더 깊어졌을지 잘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혜진이의 얘기로 좀 재미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연아 선생님. 글쎄요, 저도 참 인물이 이후에도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섣불리 저도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기가 힘들기는 한데요. 김혜란 선생님은 그래도 좀 좋은 선생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영화가 96년 배경이잖아요. 제가 영화를 이제 다 찍을 때는 미처 생각 못했고 나중에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1년 뒤에 외환위기가 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이 영화에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 생각하니까 슬프네요.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빠 직업 회사원으로 썼던 수많은 아이가 그 다음에는 그 빈칸 앞에서 꽤나 망설이는 아이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명은이는 어떻게 컸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고맙습니다. 칭찬받았어. 이제 저는 막 정확하게 명은이의 미래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쓸 생각은 없을 수도 없고 그냥 정확한 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자기가 묻어놓은 저 글을 파러 갔을 것 같아요. 명은이 성격에 저거는 없애려고 묻은 게 아니라 그냥 묻은 거예요. 계속 파서 자기만 보려고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꽤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 팠다가 묻었다가 팠다가 묻었다가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 생각도 못하네. 와,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을 어디선가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경희는 아마 명은이랑 계속 싸울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엄마와 딸은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또 시점이 됐을 때는 하지만 서로 가장 또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꽤 오랜 시간 이 욕심 많은 제 딸과 이제 바쁜 엄마가 항상 좀 부딪히고 그래도 좀 들어주고 그 관계가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이게 뭔가 그 소설을 쓰자면 바람이 있다면 그 성우가 변호사 친구랑 얘기하듯이 넉살이 좋잖아요. 크게 상처받지 않고. 그래서 이 젓갈 영화에 안 나오지만 이 나름 설정이 트럭에 싣고 배달을 가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다니고 하면서 이 뭔가 이 넉살로 젓갈 장사가 젓갈 사업이 되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성호가 누워만 있지 말고 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굉장하게. 네. 최소한 트럭에 앉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제가 예전에 어떤 배우님께 그 인터뷰하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벽이라는 게 문 앞에 있으면 장애물인데 그 벽을 넘고 나면 기댈 곳이 되지 않나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배우 이제 활동 중간에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분이 무슨 영화를 봤길래 내가 그런 말이 튀어나왔죠. 그 벽이라는 게 내 앞에 있을 때는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장애물로 보이지만 그걸 넘고 나서 벽이 내 등 뒤에 있으면 기대어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처럼 뭔가 나에게 힘든 시간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인터뷰 끝에. 그 비밀의 언덕의 명은이는 12살의 나이에 어쩌면 그런 벽을 만난 것 같고 성호와 그리고 경희와 김연아 선생님은 또 그 나이에 걸맞는 벽을 하나씩을 다 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비밀의 언덕을 넘고 그 시간이 비밀 언덕이 이런 라임을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저마다의 그 높낮이의 차이는 있어도 저마다의 벽을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마다의 오르막을 올랐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끝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 저도 재밌게 보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조금 더 많은 관객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오신 분들께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 선택받고 다음 주엔 버림받는 그런 보석 같은 독립 영화들의 서글픈 울음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명은이의 글짓기에 나오듯이 그런 영화가 되지 않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관객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작가님이 해주신 말처럼 저희 영화의 장점이자 강점이자 힘이 있다면 이 배우들의 표정이 가진 스펙타클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정말 정교하게 1의 연기도 아니고 3의 연기도 아닌 2.2의 그런 아주 미묘한 표정들, 미묘한 감정들을 정말 큰 스크린으로 보시면 그건 정말로 엄청난 여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을 이 스크린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들한테도 항상 추천을 해드리고 다니는데 이거 꼭 한번 스크린으로 봐봐. 엄청난 여행이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한번 제 친구한테는 영화 봐봐. 수다 떨 거 되게 많을 거야. 이랬거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즐거웠고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명은이도 좋고 에란도 좋고 성우도 좋고 경희도 좋고 아마 저기 성우가 누워있는 걸 보고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인물이 문득문득 살아가시다가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영화 보시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명은이도 돼봤다가 에란도 돼봤다가 성우도 돼봤다가 경희도 돼봤다가 외삼촌도 돼봤다가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 영화를 볼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보인다는 게 저도 정말 좋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이게 영화는 극장에 돈 내고 와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이제 관객분들에게 소개할 때는 정말 저희 영화는 극장에서 보셔도 관객분들의 시간과 어떤 노력이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영화를 관객분들께 소개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집에 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가는데요. 극장이 진짜 매번 거의 꽉꽉 차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그러세요. 사랑합니다. 저희가 개봉 첫 기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자리가 여기였어요. 그때 개봉을 앞두고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있는 마음이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다시 집회를 하니까 정말 여러 번 와주셔서 이제 얼굴이 익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좀 모든 분들이 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영화를 했다는 것도 배우로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 영화를 보시고 전화를 하시고 가족을 또 찾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온 얘기처럼 가족 생각 혹은 나의 어릴 때 생각, 친구들과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이랑 많은 얘기 나누시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GV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계속 GV가 있으니까요. 주변에 친구분들 얼른 보내주시고 저희가 또 재밌는 대화 나눌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좋은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이렇게 묻어 있을 때요. 이거 이렇게 손으로 지워서 지워지면 얼룩이고요. 지워지지 않으면 무디잖아요. 무디. 어떤 영화의 이야기는 얼룩처럼 지워지지만 어떤 영화의 이야기는 영화 보고 나면 무늬처럼 남는 영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가 부디 많은 분들께 얼룩이 아닌 무늬로 오랫동안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쪽지 적으신 거 비밀 요청통에 넣어주시면 저희